결산 들어갈게요. 문제 4번. 다음은 결산 정리사항을 완료하시오. 1번 수동결산, 2번 수동결산, 3번 얘도 3번 얘는 자동결산, 4번 얘도 자동결산, 5번 얘는 반자동이라고 할까요? 반자동 결산 이렇게 갈게요. 1번 당사는 기중에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수령하였다.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입력하시고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하시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할 것이고 원천 징수 세액은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이다. 거기 밑줄 좀 치실래요? 예, 대여한 금액이 얼마예요? 2억 4천입니다. 날짜 좀 보실래요? 2018년도 9월 1일, 고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입니다. 계산기 잡아보세요. 2억 4천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4. 2억 4천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4 이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미수수익이다라는 거죠. 회계관리 메뉴를 돌리시고요. 12월 30일 날 차변에 미수수익 이렇게요. 미수수익 얼마이다 라고 보시면 800만 원.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요. 이자수익 800만 원 해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2번 당기 중 현금 시제가 확인하여 현금 과부족을 처리했던 13만 원을 결산일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매출처 자녀의 결혼 축의금 접대비가 되겠죠. 그 밑에 거 밑줄 치세요.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 뭐죠? 재고자산 매입 시 부대 비용이죠. 어떻게? 그래요. 취득원가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원가주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시지요.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접대비 10만 원. 차변의 뭐죠? 원재료 얼마죠? 3만 원. 대변의 현금과부족, 현금과부족 13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3번입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고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월할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차량 운반구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예, 2,500.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계산기 잡아보세요. 5년분에 2,500만 원, 5년분에 2,500만 원 얼마죠? 500만 원 나오죠? 500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 일반 전표 12월 30일에 가서 분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차변에 영업분이가 800번대 감가상각비 얼마죠? 50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209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이따가 하고요. 5번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말연재, 법인세 등은 1,500만 원이고 중간예납,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요. 원천징수,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고로 모두 얼마가? 선납세금이 650만 원, 선납세금이 65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창 다 닫으세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여세요. 여셔갖고 1월 스타트 12월 엔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F8. F8 누르셔서 외상 매출금이 답이 정답이 얼마냐면 그렇죠. 198만 원. 받으러 하란 소리 안 했어요. 저 좀 보세요. 스페이스바 엔터. 단기 대여금이 오케이 270만 원. 미수수익 스페이스바. 미수금 스페이스바 이렇게요. 요 두 개만 살려놓으세요. 198만 원과 270만 원만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 이렇게요. 그리고 보시면 선납세금란에다가 선납세금에다 650만 원 넣어주세요. 그 밑에 추가 계상액란이에요. 추가 계상액. 계산기 잡아보세요. 1,500에서 650을 빼세요. 1,500에서 650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 봤더니 850. 850을 추가 계상액란에 넣어주세요. 어디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추가 계상액란에 850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더 이상 있나요? 또 있나요? 또 봅시다.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전표 추가. 이렇게요. 결산 돌릴게요. 제조원가 명세서 12월 열어줬다가 닫아준다. 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끌고 갈 거니까 12월 손익계산서 12월 열어줬다가 닫아준다. 왜? 단기 순이익 끌고 갈 거니까. 이익잉여금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뜬다 그랬죠? 아니요 선택한다. 무슨 키? 전표 추가 키 눌러준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눌러서 12월을 선택하면 대차 차익이 안 뜰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회계관리 부가가치세까지 싹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면 돌리실래요? 원천징수 화면으로. 이렇게 문제 5번 2018년도 원천징수 관련 자료이다. 15점짜리로 주어졌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사무직 이종속에 관련된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대해서만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가실래요? 이렇게요. 그래서 몇 월 달이 되나 봤던 1월 달, 1월 31일 이종속이에요. 이종석 여러분들. 수당 등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종속에다 갖다 넣어주실래요? 기본급 200. 상여금은 없으니까 통과. 식대 12만 원. 아이고. 식대 12만 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이렇게요. 야간 근로수당은 없어요. 국민연금 갖다 넣어주시고요. 건강보험 넣어주시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갖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득세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요.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쭉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기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만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이렇게 보세요. 예, 가서 1월달 이렇게요. 불러와지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전월 미환급세액에다 갖다 넣어주세요. 얼마? 15,000원.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 얼마가 정답이냐면요. 여기 15,000원. 여기 보세요. 소득세 요 답이 정답이에요. 5,170원. 5,170원이 나와야 어떻게 한다? 오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줄바 기능에 저장키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니 선생님이요? 그렇죠. 얘를 ESC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요.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선택한다. 이렇게 가고 나오시면 끝나는 거죠. 예,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김한방 씨의 연말정산과 관련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및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탭과 연말정산 탭을 하세요 라고 해서 10점짜리로 주어졌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F2키를 누르세요. 그래서 김한방 씨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부양가족 탭에 가서 한번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거랑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본인 되어 있고요. 69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왜? 양도소득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이렇게요. 보험료로 가겠습니다. 보험료. 보험료.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이고 계약자가 김한방이고 피보험자가 김종손이에요. 김종손이가 아버지세요. 근데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르신께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X표 치세요. 김가연입니다. 김가연이가 누군가요? 네, 거기 보면 자녀 14세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세.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문제 읽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피보험자가 김가연이고요. 계약자가 김한방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예, 100만 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이렇게 100만 원에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의료비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59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안 돼요. 기죠. 원래는. 근데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공제가 되죠. 고로 예, 어머니는 의료비에서 볼게요. 의료비에서 장애인 의료비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시나 봤더니 110만 원 넣어주시고요. 배우자 건강진단비입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일반 의료비죠.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가 여기죠. 여러분들 얼마? 100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확인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체크하세요. 의료비 금액으로 얼마? 210만 원이 되어야 땡큐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처제 우리 교육비 대상자 처제 들어가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육비가 500만 원, 납입은 김한방이가 했다라고 했습니다. 갖다가 넣어주세요. 대학교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5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자녀 김가연 체험학습비다라고 해서 얼마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0만 원.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업료이고 김가영이가 14세니까 초등학생란에 가서 얼마를 넣어주시면 되죠? 60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김나연은 뭐죠? 유치원이죠? 유치원이니까 240만 원인데 방과후 특별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땡큐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비,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공제가 돼요. 근데 취학 후 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공제가 안 돼요. 고로 김나연이는 취학 전이니까 태권도 수업료가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계산기 잡아보세요. 240만 원에 60만 원 더해보세요. 240만 원에 60만 원 더하시면 얼마 나오죠? 그렇죠. 3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갖다가 어떻게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확인. 고로 교육비 금액 좀 메모하실래요? 교육비 금액으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이다? 860만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에서 정치자금이다라고 해서 10만 원 갖다 넣어주시고요. 10만 원 초과분 갖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처제입니다. 처제 이재민 구호금품 어떻게 한다? 법정기부금이다. 법정기부금이다. 갖다가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제 거기 보시면 처제 법정기부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먼저 기부금에서 50만 맞네요. 그래서 처리가 됩니다. 확인. 기부금 공제로 70만 원이 땡큐입니다. 월세 주택 임차이다라고 했고 본인만 된다고 그랬죠. 본인만 여러분들 고로 여기입니다. 월세 주택 탭에 가서 갖다가 쭉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임대인명 임대세 주민번호 갖다 넣어주실래요? 유형이 단독주택이네요. 여러분들 3번. 그 다음에 면적이 80 임대차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그 다음에 309번지 임대 개시일 갖다 넣어주세요. 월세 금액이 얼마죠? 80만 원. 예, 이렇게 월세액이 8만 원이고 총 지급액은 960만 원이 되겠죠? 960만 원 이렇게요. 연간 월세액이잖아요. 연간 월세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 나오죠? 그렇죠. 960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75만 원을 월세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세세액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볼까요? 다시 정산 탭으로 이동하세요. 신용카드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신용카드 200만 원이다. 전통시장에 쓴 금액이 50만 원 있어요. 안 돼요. 아니죠. 전통시장 구분해 주시고요.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금액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제외된다 그랬죠. 현금 영수증에서 현가펜 중고자동차입니다. 800만 원 공제됐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중고자동차 가액 곱하기 10%요. 10% 얼마? 80만 원이 공제돼 800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 수업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원래는 신용카드 공제랑 교육비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딱 두 가지만 중복 적용이 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서요? 이렇게 교육비하고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랑 교복 구입비만 중복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갖다가 넣어 주실까요? 이렇게 1,750만 원, 현금 영수증 14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갖다 넣어 주실래? 얼마? 50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확인.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가 정답이냐면 1,940만 원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답 들어간 금액으로 체크하세요. 답 들어간 금액이고 요 차감 징수세액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답안 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서 여기 얘 금액은 답안 체크가 안 되고 요 1,940만 원, 100만 원, 210만 원, 86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10만 원, 10만 원, 50만 원으로 답안 체크가 되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 닫고 나오시면 전산세무 2급 어떻게 모의고사 3회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TAT 2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